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북을 합격한 교사입니다. 저는 1월부터 교수님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갔고요. 2019년 추시 때에는 1차를 2.33점으로 불합격을 하고 정시 때에는 저희 지역 컷에서 10.33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때에는 면접은 그냥 괜찮게 봤는데 수업 실현에서 5.5점이 깎인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2차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컷에서 플러스 9.67점으로 4등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밑에 보시면 저의 월별 공부 계획이 있는데요. 1월부터 2월은 사실 제가 공부한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아서 복습도 못하고 이때는 인강으로 들었는데 그냥 계속 놀면서 진도 따라가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는 아예 서울로 올라와서 직강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추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3개월 뒤에 바로 추시라서 거의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그리고 6월에 이제 추시를 보고 나서 떨어진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저의 지역으로 내려와서 주말에만 직강 왔다 갔다 하면서 10월까지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스터디는 공부 계획이랑 계획 인증하는 스터디랑 논술 첨삭 스터디 그리고 구조화 자료 기상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거는 구조화 자료 기상 스터디예요. 아침 6시 30분부터 구조화 자료를 읽는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인데 아침 강제로 6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오전 공부 시간이 확보돼서 오후에 운동을 해도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매일 구조화 자료를 읽으니까 제가 조금 이것저것 개념들이 막 파헤쳐져 있으면 이걸 읽으면서 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루 공부 방법을 밑에다가 썼는데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조화 자료를 회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읽는 속도가 진짜 느려서 나눠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개론, 화요일, 목요일 강론, 금요일은 개론과 강론을 모두 다 읽었고, 그리고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동을 했는데, 이게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게,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좀 갈수록 시험 한 달 전에는 운동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뺐는데, 이게 1차 끝나고 나니까 바로 몸으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막, 열감기 걸리고 기관지염, 장염이 바로 걸려서 2달 동안 병원을 4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10시 반부터는 그냥 제가 하루 계획한 것들을 했고 밑에는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찍었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계획을 모두 다 세웠고 하루하루 공부한 거는 교수님께서 주신 원형 격자 시간표를 활용을 해서 하루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그냥 제가 하루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사적인 말, 뭐 좋아하는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적은 거고요. 공부한 것들을 스터디 플래너에 점점 누적시키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고 점점 두꺼워지니까 뿌듯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조화 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구조화 자료를 엄청 좋아했는데 구조화 자료 여백에 중요한 키워드랑 설명 등을 필기를 했었고 이거는 추시 때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은 스티커로 표시를 해서 마지막에는 이 스티커 붙여진 부분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매일 아침에 구조화 자료 읽는 것을 시작하고 시험일 3일 남았을 때는 기본서가 아닌 구조화 자료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팁인데요.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서만을 팠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외우는 것도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두 문자 따기를 했었는데 이게 두 문자를 따니까 입에서도 엄청 착착 달라붙고 머리에도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계속 기본서를 봤는데 대신에 점점 회독수를 늘려갔었어요.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좀 천천히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9시간 정도 의사소통 부분을 읽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30분, 30분 이내로 끊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때 진짜 마지막 모의고사 말고는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50점대였고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40점대로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너무 많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틀린 것들은 원래 A4 용지 단면으로 뽑아서 잘라서 공책에 붙여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 포기하고 직강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교수님이 A4 용지 단면으로 뽑은 거를 다시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문제를 풀고 틀린 거 맞은 거 상관없이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밑에다가. 이러니까 맞은 것도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틀린 것도 어디서 실수했는지, 왜 틀렸는지, 어디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긴장을 푸는 방법인데, 솔직히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면은 안 하던 실수도 막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 향수를 옷 소매에다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진짜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때 옷 소매 갖다가 맞고, 문제 풀다가도 막 헷갈리는 문제 나오면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긴장도 덜 되고 좀 진정되면서 실수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차 준비를 할 때 저는 솔직히 제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채점을 했을 때 교육과정만 59점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칼퇴를 해서 되게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교수님한테 애매한 거 답안을 좀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교수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겠다고 저도 신경을 안 쓰겠다 했는데 그날 교수님이 꿈에 나온 거예요. 꿈에 나와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집에서 1차 본 거를 채점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 답안은 너무 유치한 거 아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꿈이지만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1차 점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차는 1차 끝나고 일주일 쉬고 바로 스터디를 구해서 시작을 했어요. 주말 빼고 평일 매일 만나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평가원이다 보니까 면접이 구상형 한 문제, 즉답형 두 문제로 나아갔는데 연습은 총 구상 2문제, 즉답 6문제씩 하루에 연습을 했었어요. 먼저 구상 한 문제랑 즉답 2문제는 실전처럼 딱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제가 시간을 보고 조절하면서 시간 내려가는 걸 보면서 답을 했었고 나머지 구상형 한 문제는 10분 구상 후에 5분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그때 시간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스터디원들이 봐서 제가 얼만큼 답을 했는지 시간을 재주셨어요. 그리고 즉답 나머지 4문제도 2분 30초씩 맞춰두어서 1분 생각, 1분 30초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시간을 제가 아니라 스터디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1분에서 1초라도 넘어가면 스터디원들이 바로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 말부터 하라고. 생각 그만하고 말부터 하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제가 몇 초 정도 생각을 했고 몇 초 정도 말하고 있구나를 이게 제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 조절하는 것도 점점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실현은 제가 1차
합격 발표 전까지 수업 유형별 그리고 생활 주제별로 한 번씩 돌렸고 합격 발표 후에는 2번 더 돌려서 각 수업 유형별로 총 3번을 돌렸어요. 그리고 3번을 돌리고 난 뒤에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유형, 뭐 동적인 것들, 게임, 바깥놀이, 동극, 그리고 자유선택 활동은 더 많이 했었고, 특히 저는 자유선택 활동이랑 이번에 동극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들은 거의 8번은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업에서 만능 틀이 없었거든요. 합격자 발표 전까지 유형별로 한 번씩 다 돌린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에 흐름이 다 남아있어서 그냥 흐름대로 수업을 했고, 제가 만능 틀을 암기를 하고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 암기한 거에 치우칠 것 같아서 아예 만능 틀을 만들지도 않았고, 외우지도 않았고, 그냥 수업을 할 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흐름대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정말 못했던 부분은 제가 시간 내에 수업 실현을 끝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수업 시간 초과되는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짰던 계획안을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지, 어느 부분을 빼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고 다시 다음에 이 수업을 했을 때 시간 내에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게임이 나와서 게임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아예 못하고 통으로 날려가지고 아마 여기서 5점 이상이 깎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유아 임용이 진짜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되는 시험 같아요. 제가 2019년 시험을 준비할 때 이번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는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컷에서 마이너스 20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3월부터 진짜 꾸준하게 평균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었고 하니까 이제 추시 때에서는 컷에서 이제 2점 차이 나서 떨어지고 정시 때에는 컷에서 10점 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두 다 자신감 갖고서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이번 연도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